식신을 배우려면 자연계라는 동식물계를 들여다봐야 알 수가 있다. 환경에 맞게 자신을 적응시켜 온 것을 진화라고 한다. 모든 만물은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한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매번 때려도 이미 환경에 맞게 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때려도 저렇게 때려도 아무리 때리치기 삐도 때리고 싶은 자신도 맞을 짓을 하는 남편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계속 때려봤자 소용없다는 환경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남편을 만나 똑같이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진화는 발전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적응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맞는 처신 및 자연적 본능을 식신이라고 한다. 모든 자연은 먹고 먹히며 때로는 공생공존하며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다. 개똥벌레도 자신이 굴리고 있는 개똥을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며 굴려왔고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데 사람들은 난 내가 벌레라고 하고 그래도 괜찮아 난 자연이니까. 수많은 철새들도 계절에 따라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며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교육시켜 주지도 않은 이 신비한 본능 하나로 자연 생태계는 진화하며 윤회하고 있다.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이렇게 멋지고 경이로운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교훈적 가치는 감사함 그 자체로 대갚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남편 볼따구만 쳐다보지 마시고 단세포라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나 성장해 있다. 섹스를 쾌락에 비유하니 부끄럽다 남사시럽다 라고 분별하는데 많은 중생과 어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식신적 본능이었고 앞으로는 남편에게 여보, 신비롭고 아름다운 육체적 본능에 충실할까? 그래.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단지 식신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었다니까. 우리는 개똥벌레. 여보, 날 굴려줘. 한참 동안 숨겼던 내 성욕 신비한 자연의 본능이 돼버렸지.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 누가 부인 말려줘요. 우리 부인 미쳤어요. 그런 팔자의 식신이 없으면 욕구가 없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 단지 식신이 천간에 있으면 욕구가 우선이라는 것일 뿐 누구나 이런 욕구를 일으키며 살고 있다. 천간에 있는 식신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굶을까봐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식신은 먹고 살기 위해 항상 돈 버는 기술을 생각하고 이세를 위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바로 대시하는 것이 식신의 본능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였다. 인성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니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산다면 식신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인성이 왕하지 않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여보, 누구세요? 미래의 남편이 되어줘, 이 새끼야. 말이 많아. 난 본능대로 살아. 내 거 이리 와. 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상대방에게 대시하여 성공하고 돈 버는 기술을 연마하며 잘 먹고 잘 살려면 식신을 상생하는 비견 또는 일간의 근이 있어야 한다.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배우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 그대로 배우는 습성으로 나타나 그들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비견과 식신이 있는 팔자는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써먹게 된다. 겁재 또한 타인이 식신인 나의 능력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물론 비견은 조건 없이 함께 일을 시작해 추후 나누는 것으로 하지만 겁재는 시작부터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항상 밥부터 살 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느낌이다. 식신과 또 식신이 있다면 일간의 근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만약 일간의 근이 없다면 평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이해하고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은 기본 장착되어 태어난 것을 이해하고
내일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 지금에 집중하면 삶이 점차 나아진다. 식신에 상관이 있다면 남편을 때려잡고 마음에 안 드는 사장도 때려잡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한 소리 나갈 수 있으니 이러한 예민한 성정으로 인해 스스로 괴롭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보다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가끔 자신도 실수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여 살아간다면 분명 식상 혼잡을 다스릴 수 있다. 물론 식상을 잡는 천간의 글자가 있다면 항상 개선하며 살아가니 아주 빛나는 능력을 만들 수 있다. 여보, 운에서 상관 하나가 잡혔어. 식신만 살아났지 뭐야? 이리 와, 내 개똥벌레가 되어줘. 우와, 앞으로 이제 나 안 때리는 거야? 합의 풀릴 때 다시 때릴 테니 지금은 날 때려줘 세게. 누가 부인 말려줘요. 우리 부인 미쳤어요. 이렇듯 평소 때리며 살다가 식신이나 상관이 합의될 때 보통은 결혼한다. 안 때리니 결혼하는 것이다. 운이 지나가면 다시 때리기 시작한다. 식신에 정제가 있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월급을 받는 모습으로 연출되니 알뜰살뜰 살아간다. 정제에 반해 편제가 있으면 정제에 비해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아주 좋은 능력을 두고 월급만 챙기며 사느냐, 아니면 좋은 능력을 계속 더욱 발전시키며 더욱 확장하며 사느냐의 차이다. 역시 사람은 좋은 능력이 있으면 확장하며 살아야 여러 이성을 만나게 된다. 아주 멋진 바람순이가 될 수 있다. 옛날에 이런 시조가 있었다. 일어나요 바람순이 편제의 요정. 역시 식신은 편제가 있어야 요정이 될 수 있다. 쓸데없이 정제가 있다면 평생 한 사람한테만 충성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식신에 정관이 있다면, 특히 양일간이라면 합을 한다. 보통 이런 경우 부부관계에 합이 잘 맞는다고 해석하고, 음일간이라면 합을 하지 않기에 항상 배우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그럼 식신 정관합 되어 있는 팔자들을 보며 배울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로를 보며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채우며 살고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즉 자신이 채우는 것은 식상과 관성 또는 재성과 관성에 합이 안 되고 음양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대방을 챙기주며 사는 모습이 식정관합 또는 상관합살이라고 한다. 따라서 명리를 공부하며 또 하나를 배웠다.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자신이 채우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채워주면 된다. 즉 결혼 전에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할 확률은 2차 함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역시 명리는 과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리는 과학이기 전에 진리입니다. 물론 이런 합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합이 안 된 것보다는 타인을 챙기며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편관이 있으면 일단 남편을 편관으로 관측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직장을 편관으로 관측한다. 물론 일간의 근이 있어야 이 관측 대상을 두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며 살겠지만 일간의 근이 없다면 관측하며 인생 공부하는 것이다. 식신이 왕해지는 운에 더욱 인생 공부가 될 것이다. 인생 공부의 과정 속에 인간관계 구설도 있고 뒤통수 맞는 것도 있고 뒤통수 때리고 다시 맞는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만 알면 인생을 가볍게 훨훨 날아다니며 살 수 있다. 식신이 정인이 있으면, 특히 음일간이라면 식신과 정인이 합을 하기에 이 팔자는 거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삶을 운용해 나간다. 지식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에 뛰어들고 지식인 전문인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 내 식신인 능력에 항상 정인인 문서를 붙이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자격이라고 한다. 식신에 편인이 있으면 드디어 만났다 편인. 게다가 재성이 약하거나 없다면 그야말로 찐 인생을 살게 된다. 얼마나 기다렸던 인생 공부인가. 순간포착 현생에 이런 일이었던가.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함부로 편인식신의 조합의 팔자 구성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찐 용기에 찬사를 받아 마땅한 팔자 구성을 가졌다. 이런 팔자는 청년기 때 딱 2가지 선택 노선이 있다. 타인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살거나 타인의 밥그릇을 노리며 산다. 이 모두 결국 인생 공부를 통해 자아 성찰과 더불어
자아 성장을 위해 구성한 것이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타인을 배려하거나 반대로 이용하거나 다른 육신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일단 일간에 근이 있어야 긍정적인 현상으로 삶을 배워나간다. 근이 없다면 부정으로 출발해 인생을 배운다. 마무리를 하자면 식신이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만들고 생존 본능을 위해 지금을 만들며 살아간다.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며 살아내고자 하는 걱정에 불과하다. 인성이 운으로 들어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같이 쌓인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 현재를 못 살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청간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알아야 한다. 그냥 지금에 충실하며 산다면 충실한 미래는 이미 나와 있다. 보통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간다.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하니 이런 착각과 걱정 그리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결과를 얻기 위해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결국 결과는 나와 있다는 것이 운명론이다. 비견과 식신이 있다면 편과 눈에 발전한다. 허나 비견이 없는 식신은 편과 눈에 걱정만 한다. 이미 편관이라는 결과는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편관을 칠살로 만들지 말고 편관을 그대로 관측하며 멋진 인생 경험으로 만들라는 것이 명리를 배워가며 인생 공부를 곁드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같은 지구 속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환경에서 누구는 힘들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하면서 인생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게 인생이지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을 하겠나 하며 긍정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 결국 어떤 사람을 관측하며 어떤 대상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인생 공부 역시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을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네요. 그럼 긍정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